있다가 할 때만 그치. 응. 근데 저거는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음면별로 저희가 자리를 배치해드렸으니까요. 해당 음면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 신유소통팀장 김현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먼저 회의 주최자의 운영위원회 결과 공부와 그 다음에 시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5월 안건에 대한 설명과 다음으로는 회칙, 그리고 6월 안건, 3월 안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가 5월 2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번 달 회의 주재자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향남의회 변용석 위원님이고요. 5월 회의 주재자 향남의 변용석 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5월 화성시민 지역위원회 서부 1권역 주재자로 선정된 변용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지역 현안을 위해서 5개 읍면동 지역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좀 미약하나마 잘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 답변 이렇게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고 다른 사람 의견도 청취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힘을 합쳐서 좋은 회의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회의 안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저희가 지역회의를 해야 되나 운영위로 대체를 해서 1차 5월 2일 날, 그 다음에 2차 5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회의 자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 1차 운영회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2차 회의를 해서 저희가 안건을 3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향나무청사 건립 및 구청사에 대한 안건하고, 두 번째는 복합문화센터 및 수영장 건립 문제, 세 번째는 곡선 전철 수원과 미관 주변 공원 및 지역시설 설치와 각 민원 등을 화성시에서 적극 대응하는 그런 안건 3가지를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 3가지를 지역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시장님을 모시고 이 질의응답 시장님 말씀 듣고 질의응답 순서를 이렇게 진행했으면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분은 꼭 음료를 대시고 성함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이유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전체 이유 없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건 상정 세 가지를 상정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이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철모입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서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하겠습니다. 점심을 좀 드셨는지요? 네, 주말이고 점심 이후에 좀 쉬셔야 할 시간인데 이렇게 지역회의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회의는 저녁에도 하고 좀 나눠서 하는 이유가요, 다양한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가 금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시행을 해서 다양한 쪽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요. 그건 뭐냐면, 좀 회의가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에는 지역 회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할지가 애매해서 이게 회의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분이 주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기능으로 보냐 권한으로 보냐, 이걸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난달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좀 아까 설명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마 다른 데 지역회의를 어떻게 했나 이런 거 참고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달이고 시간도 없으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는 형태를 갖춰서 지금 저한테 세 가지 건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들었는데 시장이 하는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걸 잠깐 얘기를 듣고 여기에도 지금 답변을 준다 하면은 못 지킬 확률이 많았습니다. 이 회의는 제가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분들은 지킬 수 있는 답변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기능하고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는지, 그러니까 지역회의라는 게 뭐를 주기 위한 기능인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지역회의는 기능을 드린 겁니다. 권한을 드린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한테는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권한이 위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기 향나무청사 이전 건립했는데 제가 향나무청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요, 제가 의회에서만 통과시키면 짓는 겁니다. 그죠? 그건 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짓겠다 해도 의회에서 그거 필요 없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걸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까지가 법이 저한테 준 권한입니다. 그럼 의회는 서철모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않아, 이거 잘못됐어,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준 거예요. 이건 권한입니다. 근데 이 지역회의는 권한을 드린 게 아니고 기능을 드린 겁니다. 이 기능을 드렸다는 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문제야 라고 해서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기능과 권한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능이 되게 중시되어야만 이 지역회의라는 게 계속 유지되고 대외적으로 명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기능에서 권한을 잘못 넘어가면 이게 초반이라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뭐 옳고 그름의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이렇게 두 번이나 모이셔서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금 다른 지역위원보다 나는 더 시간을 많이 내서 보다 많은 봉사를 하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어떠한 안건을 저희가 100여 분, 200분이 논의하다 보면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설명이니까 꼭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분과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예로 향나무 청사에 대해서 나왔으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어느 분이 설명이 한번 있으셔요. 여기서요. 왜 향나무 청사가 우선 안건이 돼야 되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다른 거다 하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위원께서는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의 입장을 자유분방하게 토의가 돼야 됩니다. 토의가 돼서 하나로 이렇게 가도 좋고 2개로 가도 좋고 3개로 가도 좋습니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기능을 부여받은 겁니다. 회의 주재자라는 이름도 이분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건 우리 의회 있잖아요. 의회는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은 기능적 측면보다 권한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회의 소집권이 있어요. 우리 시의회 의장만 해도요. 시의회 의장은 회의 소집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집권은 의장에게만 있어요. 시의원들이 반대해도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건 권한적 측면이에요. 그건 의장은 기능적 측면과 권한적 측면을 2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회의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느 특정인한테 권한적 측면을 안 주는 겁니다. 똑같은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능적 측면만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주제라거나 뭐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능적으로 그걸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 의장이라고 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국회나 이런 데는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찬성해도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심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도 어떠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하고 상정을 하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도 의장이 반대하면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권한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기능적인 권한이, 기능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쉽게 저한테 이렇게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해서 운영회의를 통해서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점점 다른 분들이 여기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저분 운영위원들의 권한을 더 세워줘야지 이러면요. 다른 위원분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면 나는 와있다 그냥 거수만 하고 갔는데 하면 그분은 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기를요. 그럼 이게 점점 소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만들어진 이쪽 권역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냐가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뭐 3건을 저한테 내서 3건이 된다고 화성 씨가 대단히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거를 갖고 서로 다른 분의 의견을 듣는 게 생긴다면 처음엔 느릴지 몰라도 이 지역을 엄청나게 바꿀 수가 있죠. 그게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될 거는 제가 뭐 지금 3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답변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리고요. 그런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요구사항 중 하나만 해서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게 이 회의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향남읍 청사 이전 및 건립이에요. 이 안건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향남읍 청사에서 제가 진다고 할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향남읍을 통해서 포함해서 여러 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해서 향남읍 청사가 1번 사안이 됐나가 사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면 향남읍 사람한테 제가 여러 개를 다 했어요. 만일요. 당신들한테 간절편 1번이 뭡니까? 하고 읍청사입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확률은 되게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막상 조사를 보면 향남읍 사람들이 향남읍 청사를 무조건 1번으로 해주세요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향남읍에 사는 시민들이 1번 사안으로 시장이 뭘 들어준다는데 1번 사안이 읍청사일까? 이건 좀 물음표가 전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만일 뭐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읍청사 불편을 해달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향남, 우정, 장안, 팔탄 여기에 대표성을 주고 전체적으로 뽑았는데 1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안 시장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 사안이 읍청사였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 있는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갖고요. 한번 저희가 향남읍 청사가 1번인지 시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시장한테 요구하면 가장 1번이 뭔가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겠죠. 그럼 1번이 읍청사가 나올지 5번이 나올지 10번이 나올지 순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주민들이 간절히 필요한 게 뭐고 화성시에서 10억 읍청사 지는데 한 600억 드시는 건 아시나요 혹시요? 이 읍청사 지으면 한 500억에서 600억 듭니다. 근데 500억이나 600억을 쓰는 결정이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거에 한 500억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일까? 전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제안이 나와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어젯밤부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하다 오늘 제가 가진 아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자. 진짜 향남, 우정, 팔탄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 건의하세요. 건의를 들어보면 뭐 주관식으로 건의 들어보면 딱 나오겠죠. 이 지역회의가 주관식으로 했잖아요. 저희가 객관식으로 1번부터 정해주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식으로 한 300명한테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300명에도 500명에도 여론조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뭐 버스 타는 버스 정거장에서 조사를 하든 뭐 이마트 같은데 우리 홈플러스 들어가는 분이나 이런 분한테 쭉 조사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조사했다. 조사 방식은 어떻게 했다. 요걸 한번 제가 발표를 할게요. 여기서 지역회에서. 그러면은 전 되게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건 3개는 이렇든 저렇든 여기 나온 안건이니까 토론도 하시고 제가 여기에선 조금 더 이게 한 5억짜리다 10억짜리다 하면 제가 답을 쉽게 드리는데 이 사안들이 기본적으로 다 몇백억짜리 사안이에요. 이 몇백억짜리 사안을 제가 바로 답을 드리는 거는 시장으로서 저한테 부여된 권한을 잘못 행사하고 있다 제 스스로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제안한 사안이 오늘 한 달 만에 제안한 사안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돈으로 따지면요. 이거를 제가 엊그제 받고 오늘 1,000억짜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권한이 있을지라도 훨씬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검토하고 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다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 진행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들이 있으면 질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읍면동하고 이름 대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는 팔탄면 운영원에는 임창관입니다.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 운영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막상 시장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남읍 청사 건립을 향남읍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저희가 향남읍이라 하지 말고 이쪽으로 서부번역에 구청이 앞으로 계획되면은 향남 청사 및 구청 청사를 같이 짓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자 이렇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향남읍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부번역에 이 구청 청사를 겸한 거를 짓는데 장소도 사실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구청 청사 같은 걸 계획한다면 향남읍에다만 꼭 지을 것이 아니고 서부번역 중심지에다 지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조치하시는 운영원 운영원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회의를 한번 다시 열어가지고 운영원 열어가지고 세부적인 거 네. 다시 한번 답변을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저희가 요 과정이 필요한 게 지금 말씀처럼 아직까지 저희가 처음 단계라 여기 의도가 저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게요. 여기서 논의를 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가 있을 때 어느 분이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목만 가지고 아까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도 오해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읍청사라고 했기 때문에 향남읍의 청사라고 이해를 했고요. 공무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그건 향남읍청사가 아니고 다른 청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만약에 제가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이 논의에 대한 걸 세 가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씩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답변을 제가 다음 달쯤이나 뭐 더 금액이 많이 들건 한 제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면 한 그 사안은 한 3개월쯤 후에 답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우리가 미숙한 측면이지 이게 옳고 그름의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통하면서 좀 같이 저도 회의 진행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지역의 뭐 발전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급하게 가면요 몇 발자국 가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저는 좀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뭐 여기서 하실 텐데 한두 건은 좀 무거운 제안을 하셔도 한두 건은 가벼운 제안을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 쉽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뭐 한 몇백억으로 가면 시장이 그거를 뭐 몇 개월의 검토나 윤곽도 없이 한 달 만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다, 3억짜리다, 1억짜리다, 5천만 원짜리다 하면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죠. 그거는 정책적인 뭐 실수를 해도 제가 책임지면 되는 부분인데 몇백억, 몇천억짜리는 제가 책임지려도 책임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시장 임기가 이제 3년 한 달 남았는데 3년 한 달 지나면 제가 시장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몇백억, 몇천억짜리 결정은 되게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크게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기서 좀 논의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먼저 예. 위원 얘기하시고 저기 성함 말씀하세요. 마이크 옆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우정읍에서 온 최승열 의원입니다. 그 시장님의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화성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3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그 통일장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제 또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사업과의 순거성 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이런 것과 겹치는 부분 등도 염려를 한 적이 있고요. 시장님 후보 때에 자문기구 비슷한
이런 그 시설을 하신다고 했을 때에 많은 인원은 아니고 이게 한 3, 4년씩 해서 화성시장체 해놓은 60명권은 7, 80명 정도의 그런 규모로 이런 그 위원회를 만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은 위원이 선정이 됐네요. 뭐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는 뭐 더 두고 봐야 평가가 될 걸로 보고요. 우선은 시장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데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조례가 있어야 뒷받침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야 어떤 그 로드맵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여예산위원은 조례에 있습니다. 이 활동상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됐고요. 그분들도 그마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4기째 올해 접어드는 걸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건의를 그때 했는데, 좀 한철이 안 된 사항은 실링제를 실시하고, 아니면은 어떤 일정 기후를 해야 된다. 아까 시장 말씀만 만드나, 향남 우산수인데, 몇백억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다뤄야 될 사안이냐. 라는 것도 캐션 마크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케일은 그 위원회보다는 커야 되리라고 또 그 현재 인원이 크니까 큰 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권리와 그 임무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없으면은 이 권리권 임무는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정하신 것 같은데 상명한 법사무소가 2든 그 운영위원회 사항을 투명성 있게 좀 해주십사. 회의 자리에 반드시 좀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표가 있어요. 채점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여기 지금 우리 지역회에서도 어떤 그 사업, 어떤 사안을 선정을 할 때에 그런 어떤 건 몇 점이 나왔고 어떤 건 몇 점이 나왔다는 이런 항목별로다가 이런 차점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 답변까지만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답변은 그만 드릴 거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는 지역 회의를 하러 지금 모이신 자리잖아요. 근데 제 답변을 듣고 싶은 분도 있지만 다른 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따로 별도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역회랑 무관하게. 그럼 이쪽이든 궁금한 건 이쪽에 예를 들면 서부관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하고 딴 지역을 합쳐서라도 시장하고 좀 아까 사적인 이 회의랑 무관한 다른 거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라 이거는 이 회의랑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오고 싶은 분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회의 하시면 안 오셔도 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겠고요. 좀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도 하고 저도 참여예산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정확하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아까 권한과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요 권한을 드린 거예요.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실능급이라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권한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권한을 드리려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제가 어떠한 권한도 드리지 않았어요. 기능을 드린 겁니다. 기능에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 시민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민의 의견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장점은요, 실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참여예산 얼마 예산에서 한다고 제한되어 있죠. 되게 작은, 사업별로 작습니다. 여태껏 참여예산제에서 100억짜리가 된 적이 있나요? 30억짜리가 된 적이 있나요? 3회 때까지.
저희 예산이 3조입니다. 그러면 3년 했으면 시 예산이 9조인데 거기에서 사안별로 한 2, 3억만 넘어가도 통일 자체가 된 적이 없죠. 제가 화성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3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한 사안에 5억짜리가 논의된 적이 있나요? 참여 예산에서요? 네? 있나요? 네. 그런 사안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미요 향남읍청사 500억짜리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간 겁니다. 제 마음적으로. 그죠? 이거는 500억짜리 사업이 시작이 씨앗이 여기서 뿌려진 거예요 이미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려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50억짜리 이상을 제한 못하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참여선제라면. 그럼 여기서는 200억짜리를 저한테 건의하지 못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요. 대신 기능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의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의 한계도 없고요. 제가 권한의 한계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수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엄청나게 큰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근데 이걸 조례로 만들고 뭐 자꾸 만들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여하시는 분이 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예요. 주민참여에서 그냥 그게 번거롭고 싫으니 몇십억씩 그냥 띄워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에서 총액이 얼마죠? 1년에? 1년에 작년 실질적으로는 뭐 전체 화성시 도시예산의 1%까지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이 제한되는 내용이나 규모가 작아서 작년에 한 40억 가까이 33억 정도. 네. 그러니까 작년에 33억이라고 하면 읍면동별로요 저희가 26개 읍면동이에요. 이걸 평균을 하면 1.5억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장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되게 중요할지 모르는 것도 묵살되는 겁니다. 시장을 만날 수가 없는데 전체 화성에서 주민참여선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33억을 결정하면서 시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낸 안건이니까 이거 33억이랍니다. 하면 제가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33억이 의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낸 안건은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몇백억짜리 안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씨앗이 뭐 싹이 틀지 나무가 열릴지 뭐 열매가 열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씨앗이 뿌렸다는 건 시장이 인정한 겁니다. 되게 다르죠. 그래서 권한과 기능은 되게 다른 거다.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게 쭉 지나가다가 이게 진짜 필요한데 어떠한 조례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제가 기능적인 권한을 들여서 제가 여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화하는데 아직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달이잖아요, 여기는요. 만 6개월, 7개월 지나가다 보니까 한계성에 뭐가 부딪힌다. 저는 부딪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데 지역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시장 주제로 이렇게 주민의 의견 청취잖아요. 이게 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음료수 정도 이렇게 제공밖에 못해요. 저희가 아마 음료수랑 과자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형님 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요. 그 정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우리가 이 지역회의를 하는데 이게 2시간까지 되겠냐. 그래도 1년에 한 2번은 모여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좀 중요한 토론. 우리가 몇백억짜리 이렇게 이걸 가지고 더 논의해야 되지 않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논의 과정에 식사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다른 뭔가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조례 근거가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좁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사항인데 이거 한 500명은 모여서 둘러앉아서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아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다른 큰 공간을 빌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갈 거로 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 조례가 생각보다 언젠간이 아니고요. 저는 1, 2년 내에 조례가 필요해질 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나 논의가 활발하게 되냐에 따라서 저는
필요하고 여기 분들이 얼마나 적절히 봉사를 하시냐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 근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유야무야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그냥 조례만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얼마나 이걸 중시하냐 의지의 문제지. 대한민국에 아니 화성에 엄청난 조례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게 90%가 넘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그래서 최소한에 필요한 게 뒷받침이 필요한 조례가 생길 거예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조례는 언젠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아마 그건 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지역회의입니다. 그런데 지역회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읍면동별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중심으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아까 말한 자문위원회는 이런 겁니다. 자문위원회는 요거랑 좀 다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건요, 항상 있는 현안이 아니야. 근데 어느 특정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현안이 예를 들면은 뭐 화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고교 평준화예요. 예를 들면. 근데 고교 평준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시장이 결정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읍면동별로 한 5분에서 10분씩 예를 들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여기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산술적으로 10분씩 모인다 하면 260분이 되죠. 이분들을 자문기구로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한다든가 발제를 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내면 제가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구나. 찬성을 해야 되구나. 반대를 해야 되구나. 시민들의 대의가 이거구나. 이런 게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기구는 우리가 자문위원을 200분 모여놨는데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난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다 난개발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또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 난개발인데 이런 난개발하면 난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개발을 해야 토지에 대한 이득을 볼 뿐과 이런 분이 다양하게 참석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효과성이 큰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그런 사안 말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교통 문제가 됐든 아까 뭐 청사 문제가 됐든 문화 문제가 됐든 안전 문제가 됐든 보육 문제가 됐든 다양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상식이 있으면 되는 사안을 좀 논의하자. 이렇게 다릅니다. 두 개가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 회의 내용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희가 지역위원분들께서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니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언제 그런 내용으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서천모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시장님 답변은 이제 요거는 만족하시고요. 우리 자체에서 안건이 뭐 읍청사나 구청사에 대한 건하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안 설명이나 하실 분이 있으면 제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향나무의 오광수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향나무 청사 이 정권은 제가 이장관 소장 볼 때부터 바라졌는데요. 저는 시장님한테 진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화성시 행정이라는 게 연관성이 좀 있어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듣고 나서 전 시장님께서는 요청사 이전권을 해준다를 아주 다뤘어요. 그거 다루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강남이 지금 8만 인구가 넘었는데 그분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다 대화를 해가지고 지금 부지 선정까지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향나옥에 이 청사를 안 해줬다 했으면 그런 과거 이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지역 주민들
그냥 갈등 만든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향남 주민들한테 설명서를 돌린다? 과연 향남 주민들이 청사 이거 필요해. 이게 1순위 나올까요? 제가 보면 등수에도 안 나와요. 왜냐면 시민들이 과연 업을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이 방문하네요. 근데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매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매일. 이건 이건 주민들한테 물어볼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향남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8만 3천이 넘어가고, 외국인까지는 9만이 넘어갔습니다. 이 지금 하루에 민원인이 800명, 거의 800명이 되고 있어요. 민원실만요. 근데 지금, 보통 30분, 1시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인근 난간면이라든가 8탄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향남 노총사의 이 진짜 부재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향남에 오래 살고 또 향남 오래 일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간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건 구청사는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님이 설문조사 하신다 그랬으니까 추후에 말씀하시고 복합문화센터나 사회복선 전철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말씀 좀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타면에서 온 한기만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오늘 여기 두 번째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우정장한 8탄 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줄을 모르고 왔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역회의를 어떤 특정 읍면동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회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뭐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와 계신 의원님들 대다수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늘 진행됐던 내용을 공감하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요번 회의 말고 다음 회의부터라도 우정장안 8탄 이런 어떤 지역 읍면동을 평이하지 않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통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 좀 그룹이나 무릎을 나눠서 안건을 내고, 그 안건 낸 거에 어디 향남,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의원 수가 향남이 105분이에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회의 운영 방식 및 안건 상정에 대한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이 지금 3건 안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아니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분명하게 누군가가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안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거예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나 사회복선 전철에 대한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해. 예. 예, 향남 지역위원 구관원입니다. 서해상복선철 화성 구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듣고 그 전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안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각에 설치되는 방음벽과 방음터널 관련해서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교각 자체가 방음터널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외국 사례인데, 그 다음에 그 교각 밑에 체육 관련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래서 저렇게 방음벽은 왜 방음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 밑에 다음 2008년도에 저기 보시면 2008년 한국공작기계학회 논문집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고가철도 방음터널 효과 검증. 아무리 방음벽을 높이 쌓아도 소음을 줄일 수 없다.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만 극히 미약하다. 대신에 방음터널로 설치하면 철도 소음도가 10에서 17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검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봤을 때 되도록이면 방음벽보다는 방음터널로 터널형 방음터널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수도권에서 2호선 당산철도나 수인선 쪽에서도 방음터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4m냐 5m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0m까지 올라가도 소음은 그대로 크지 않습니다. 감소가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시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향남이 도시 개발되면서 1지구, 2지구가 지금 주거 환경에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다가 복선전철이 지나가면서 소음이나 또 미관 이런 그 주거 환경의 그 가운데다 온 거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계시니까 더 그런 걸 철저히 좀 조사해서 좀 소음이나 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구조를 만드시느라고 기다려도 문제 안 만드셨는데 좀 되도록이면요. 성함 말씀해 일어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우정에서 온 실승렬입니다. 자료를 잘 만드시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2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안건 상정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향남읍 청사 걸리기 투청사 이거는 그냥 장소가 대충 이쪽 지역이라는 게 감이 잡히는데 이거를 그 일반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복합문화센터비 저 수용량은 어디냐 장소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향남읍 청사 걸리기 구청사라고 이렇게 밑에 이제 단어가 여기서 끊겼어요. 구청사를 어떻게 내는 거냐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의문이 들고요. 무슨 내용인지 또 복합문화센터의 수용량도 규모는 얼마고 이게 장소는 어디냐 아까 그 복선전철 소음하고 아까 그 PPT를 아주 분명하게 잘 만드셔서 그건 어딘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조금 그 아까 그 팔탄에서 오신 안희만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말이죠 좀 세부적으로 제한자는 누구 이런 걸 이게 과연 그리고 여기 안건 생성된 게 이 향남 쪽에만 이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걸 좀 보충 설명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 계신가요? 네, 별탄민님 장남입니다. 저희가 그 운영위원을 처음 행사를 하고 서로 만나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너무 많고 또 주로 이제 향남이 서부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향남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서부권역에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우리 서부권역의 중심지가 향남이 되다 보니까 향남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합문화 및 수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이 국가문화센터 수영장 건립은 시비가 아닌 중앙정부나 도에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돈이 좀 덜 들어가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서부권역에서 향남이 꼭 아니더라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을 한 번도 이 장소권에 대해서는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저 회의를 주최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꼭 뭐 청사를 어디다 짓겠다, 또 이 저 수영장이나 복합문화센터를 어디다 짓겠다는 장소에 관한 거는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처음 만나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지역을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팔단 사람이 조암에 대해서 모르고 양감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양감 분들이 또 팔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서로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위원들이 다시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참가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팔탄 면장님을 만나 뵙고 팔탄면 지역위원회를 한번 열었으면 해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농번기간이라서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각 지역별로 팔탄, 양감 지역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모이셔가지고 면 단위도 모이셔가지고 안건을 하나씩 만들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안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복합문화센터 수영장은 시장님 어떻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건 다음 달에 말씀하신다니까. 네. 다음번에 그 좀 한번 좀 자세히 좀 알려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 1권역이 향남, 양감, 우정, 장안, 팔탄 5개 읍면동입니다. 5개 읍면동에 사실은 12만 인구 한 12만 정도 되는데 문화시설이라고 각 읍면동에 조그만 건 있지만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이 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향남 읍민만 누리고 이게 아니고 서부 1권역의 공동 추진사항으로 안건을 제시해서 이 상정해 겁니다. 그리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도 안건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없으시면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지역회의 운영 방식하고 안건 상정 동의 확인에 대한 거를 서로 의견 교환해서 지역회의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지역회의 때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시장님 답변을 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을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네, 예. 안녕하십니까. 향남읍 사무소가 바로 옆에 사는 우길호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처음 뵀을 때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 회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서울에서 이사 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 한강이 깨끗해진 세계적인 강이 됐고 각 지천들이 아주 아름다워지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각 잘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저는 양재천 옆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썩은 서울시 생활폐수를 걸러내는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 집에 무진장이 고향이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날마다 나가서 청소했습니다. 저희 향남읍에 와서 지금 12자락길을 날마다 걷고 있습니다. 바람청 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돈 들여서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겨울에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지난 달부터 저희들 나가서 청소하고 돌아보고 꽃이 모았습니다. 팥하면 바로 한암천의 상입니다. 쓰레기 공을 최대한 줄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양반면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개발해 나갈 때 여기 모이신 시장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가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감하겠습니다. 주제가 딴 데로 좀 예. 비껴나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때 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해서 안건을 도출할까 이런 문제를 토의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만 그걸 참고로 해서 네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네. 빗나가지 않게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여쭈 예, 저기 한남 지역위원 구원원입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하타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그거부터 여기 쓴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회칙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번 여기 자리를 갖다가 위치를 갖다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과별로 나눠서 현재 여기서 분과별로 자기가 원하는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다음에 자리 잡았을 때 배치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자리에 착석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구관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분과별로 나눠서 다음 나오실 때는 분과 의원님별로 앉아서 상의해서 안건을 뭐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나오셔갖고 안건을 상정해서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도 할 수 있나요, 시장님? 아니, 그날 안건을 선정해서 논의하면 그게 이제 저한테 건의가 되면 답변은 다음 달, 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분과별로 안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세 개 분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교통환경분과, 그다음에 행정도시분과, 교육복지문화분과 해갖고 세 분과로 나눠서 다음에 본인이 어느 분과에 소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과 명단을 이렇게 표차를 해놓으면 그 분과에 앉아서 이제 자기 이름 쓰고 서명한 다음에 그래야 그 분과별로 나눠지는 게 어떤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과를요 세 개 분과로 지금 말씀이 있으셔서 교통환경분과, 행정도시분과, 교육복지문화분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과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향나무 정대섭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진행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임시회의 같은 거 있었을 때 지금 보니까 보통 행정센터에서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에 좀 힘을 받아가지고 그 회의 내용을 좀 기록하는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첨부되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오해 소리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어디까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무슨 어떤 것들이 설치되기로 했는데 그게 다른 걸로 설치됐다. 그랬으면 금액이 좀 삭감됐는데 그 남은 금액으로 그 목적성에 맞는 것들을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혹시 물어볼 수 있는 채널도 혹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어떤 회의가 진행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읍이나 관련 부서에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기록자 사실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이 기록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이 전월 회의
이런 걸 낭독을 해야 무슨 얘기를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회의 때는 기록하는 분을 한 분 선정해서 좀 봉사를 해줬으면 뭐 자진해서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봉사해줄 분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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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서 저기. 하시는데 이게 안건이 들어온 것이 상남이나 무청사는 공항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이 안건 안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상남부에서 이런 회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청장안 팔다 나는 그게 안건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가지고 좀 보세요. 병장 부리고 운영을 이 지나서 무슨 일을 하냐고 시장만 무엇으로 일을 하냐고요. 잘 그대로 해보세요. 공정하게 하려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타 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시를 필요한 게 지금 우정장관이 지금 계약장이 들고 쓰레기 계약장이 들고 지금 정부도 그런 안건을 울리도 않고 왜 그 부분은 운영위원이 3분 있어요. 우정에도 명단 보세요. 한 명씩 한 명은 아니 빨리 와요. 안 오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오셔갖고 민원을 내시던 거 뭐 말씀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위원장이 가서 안건을 해서 그거 대해서 토론을 했든가 어디에서 끌고 나가야지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든지 거든요. 협의를 한 거예요. 거기 회의록에 보시면 10분 이상이 나오셔서 이런 식으로 해갔다면 안 죽도 맞다는데요. 회의를 한 내가 건데 똑바로 해야지. 네, 추후에 네. 잠깐만요. 이쪽에서 말씀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향남지역의원 박예란입니다. 저는 운영위원도 아니고 그냥 향남지역 주민입니다. 근데 제가 시장님 그 행정하시는데 한 번도 사실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약간 섭섭함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지역 저희 향남지역 회의를 저녁에 갔는데 저희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왜 이 각 지역의 우정, 양강, 팔탄 있는데 이 문제가 3가지가 다 향남이냐. 저희도 치열하게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말씀, 저희는 모릅니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모이셨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미리에서 시장님이 3개의 안건을 올리시니까 처음에 너무 아까 시장님 천천히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날 말했습니다. 3개 아니고 1개는 어떠냐, 조그만 거면 어떠냐, 천천히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걸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향남을 위해서 지금 막 온 것처럼 그날 지역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지역위원님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일단 향남 의견을 모아서 안건을 올려서 시장님을 답변을 듣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회의에서. 듣고도 저희는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 지역 회의에 가서 향남을 하면 누가 봐도 이거 향남인데 진짜 오늘 오니까 향남은 성도장인가 저 너무 섭섭합니다. 저희도 그런 걸 했는데 그날 회의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저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의견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처음이니까. 근데 너무 앞서가고 큰 걸 바라고 조금 천천히 가고 지역을 위험하니까 이 문제 저희 다뤘습니다. 여기 타 지역 위원님들 저희가 정해서 올린 거 아니고 각 지역 운영위원장들이 안건을 정해서 시장님 답변 좀 의논을 하고자 하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이런 회의 때 조금 천천히 각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한 번씩 있는 회의인데 그걸 어디 지역이 뭐
선정이 됐다. 지금 뭐 또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열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의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해다 이상하게 핑크가 빗나갔는데 아까 뭡니까 그 호칭을 그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주재자님이라고 참 좀 생소하네요. 아까 그 불과 세계 불과 얘기하셨는데 도시행정이고 복지문하고 교육환경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 화성은 화성의 서부 지역은 도시보다는 이게 이제 건설이 지금 한창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요게 읍면 지역에서 그래서 이 건설 그 분야가 빠졌고 또 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또 산업 분야가 빠졌어요.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슨 말이 그렇고 이 산업 이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야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도시행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지문화는 이게 같이 이렇게 그 며칠을 하기가 좀 그렇고 또 교육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한다면 교육 문화 쪽으로 이렇게 분과를 명칭 그러니까 정전은 이 목적은 포인트는 불과의 그 명칭을 조금 5개 정도로 늘리든지 아니면은 3개로 한다면은 요걸 조금 좀 건설하고 산업 쪽도 좀 넣어주십사 운영위에서 다루실 때에 그렇게 좀 이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도시 뭐 건설 도시가 좀 건설하고 같이 맞물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농업 뭐 환경에다가 뭐 농업도 교통농업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교통환경 문과에다 농업을 넣을까요? 늘리면 안 돼. 늘려도 되죠. 뭐. 예. 그렇게 보면. 예. 그러면 건설하고 농업하고 산업. 아니. 제가 볼 때는 건설 도시가 맞고 매치가. 적으실래요? 건설 도시. 맨 첫 번째는 일본은 그 행정 하고 뭐 교육을 같이 넣든지 아니면 뭐 도시 행정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하시던 되고 교육 문화로 하나로 묻고 교육 환경보다는 환경 복지 쪽이 오히려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면 건설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물가 하나를 더 그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내가 적을 수가 없어. 그래요. 머릿속에. 한번 일단은요. 시의회 저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주면 시의회 물가표를 보고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참고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다음 해 때 그러면 분과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기타 더 말씀해 주시겠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탄면 신명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회의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처음 회의를 나왔는데 이 회의 안건이 그냥 운영위에서 한 것이 자료도 하나도 없이 제목만 딱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안건이 나왔으면 안건을 왜 올렸는지 이유, 사용 목적, 앞으로 개요, 그 다음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돼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셔야지 되는 거지. 제목만 딱 놓고 이런 안건을 했습니다 라고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초등학교 회의도 아니고 자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안건을 올리시더라도 자료를 준비를 해서 안건을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건은요 운영위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사실.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일정이 안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8개 안건을 다뤄서 3개 안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마시고 다음부터는 분과별로 들어가셔서 안건을 만들고 거기서 그런 뭐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거기서 결정해서 이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하는 거라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자는 양감면에서 좀 맡을 겁니다. 내가 향감면에서 처음이라
제가 맡아서 하는 거지 제가 뭐 권한이 있어서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비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화성시민 지역회의예요. 그리고 자꾸 향남을 다 많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문화시설은 서구 일본역이 공유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만든 거고요. 또 서해복선 전철도 양강, 팔탄, 향남, 남양까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향남이 뭐가 저기서 제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다 협의해서 한 거를 뭐 저기 것처럼 자꾸 이런 말씀 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실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 운영위원들이 이게 잘못한 거 사과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판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이 회의를 하기 전에 꼭 면 단위로, 급 단위로 모여서 지역회의를 꼭 하신 다음에 주제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분과별로 해야지 여기 그냥 무조건 지역위원들 오셔가지고 분과별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자체 옥의 읍면동에서 각자 지역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고 의논을 모아서 여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두 번 회의는 저희들이 운영 미숙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주제에 장관님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학년별로 우리는 예산 안 드리고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향남 지역위원 유해무입니다. 저도 사실은 향남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운영위원으로다가 선출이 돼가지고 운영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회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회의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면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 두 번 나오신 사람 있으세요?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5개 읍면에서 3명씩 선출이 돼가지고 15명이 운영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시장의 그 의견에 의해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거예요. 저도 사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명이서 15명 운영위원이 선출이 됐는데 각 읍면동에 3분씩 됐으면은 이것이 자발적으로 다 모인 회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운영위원 3분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운영위원을 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그 회의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회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정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한 분이 나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3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분 나오고 우리 사실 2사람 나오고 그게 몇 사람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가지 안건을 시로다 올려주시면은 시장께서 오늘 여기 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한 거지 향남이 무슨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한 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남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했고 운영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이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운영 방식을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회치관을 먼저 우리 주최자님께서 만들어 오셨으니까 회치관을 먼저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회치안의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분과별로 한다면 분과별로다가 만들고 아니면 운영위원을 몇 명을 해가지고 한다면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셔야지 지금 주최자 앞에 있는데 그냥 너는 잘했느니 나는 못했느니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러면 여기서 주최자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주최자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자발적으로다가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는요,
그 행정에서 실수한 거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행정의 책임자인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거든요. 듣다가요. 그건 뭐냐면 저희 공무원분들은 저희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실무를 하는데 제가 시장이고 저희 팀장급 이상만 7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저한테 한 5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 분 없어요. 이게 상황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를 보고 기본적인 제가 방침을 한 지역에서 3개 정도의 건의를 듣겠다 했으니까 아마 그 실무하시는 분이 이번 달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분 입장에서는 좀 이걸 활발하게 하려고 3개의 안건을 내면 시장님이 답을 준다 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게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행정이 미숙해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거는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러한 시스템이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하려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데 공무원분들 다 거기 일주일씩 연수 갔다 와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내년부터 구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미숙한 게 있고 아까 제가 여기 솔직히 나온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운영위원분들한테 제가 죄송해서 주재자분들 죄송해서 나왔는데요. 죄송하단 말 플러스 고맙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요. 이분들은 더 많이 봉사하겠다고 하신 분인 거예요. 더 많이 시간을 내서 그 중간에 2번, 3번에 나오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분들이 다 우리 운영하겠다 하면 다 운영위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못 나오시니까 기능적으로 그분들이 못 하시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저희가 욕을 먹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운영위원분이나 주재자분들은 엄청 어렵게 좀 봉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인 상처를 받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래 했었으면 그런 미숙함을 미리 사전에 다 공시되었으면 좋을 텐데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걸 처음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조금씩 이렇게 보다듬고 가면 전 여기가 훨씬 더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은 준비를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까처럼 다른 부분은 저희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는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제하면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서부 1권역이 5개 읍면 등이 화합할 수 있는 말씀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안들을 다 들어서 답변 주시면 되니까 좀 빠르고 느린 그런 부분이지 다 성취하시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회의를 꼭 하셔서 지역회의 날 나오셔서 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정리해서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상정 방식은 그러면 지역회의를 하고 나서 아니면 해서 상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자체에 오셔갖고 여기서 말씀하셔서 상정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장안면에서 온 문선근입니다. 저도 이제 2번째 오늘 참석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참석할 때마다 미리 문자를 주시더만요. 제 생각에는 문자를 주실 때 이번 회의의 토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래서 환경입니다. 아니면 교통입니다. 아니면 행정입니다 하고 주제를 미리 설정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이런 일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환경이나 문화나 모든 문제를 오셔서 다뤄서 안건을 채택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회의가 그러니까 조금은 생소하지만 지역에서 현안을 이런 걸 좀 해서 많이 회의를 해서 그래서 갖고 나와서 안건에 여기 지역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거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해국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은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 회칙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그 회칙에 의거해서 회칙 안에 우리 분과냐 그래가지고 분과별로 두고 그러고 나서 분과해서 그러면 올리는 그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추려가지고서는 몇 개를 올리자 이렇게 체계적으로다가 가면은 우리 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방식부터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회의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우선은 저 회칙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운영 방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운영 방식 다 됐습니다. 네, 회칙만 한번 질문하신 분은 두세 번 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회칙에 얽매이는 모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개인적인 말씀은 그러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건 상정 방식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지역회의를 하고 한번 하시고 오셔서 현안을 이렇게 했으면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해칙안에 대해서 이 해칙을 여기서 다룰까요? 아니면 지역에서 좀 검토해서 거기다가 삽입평가 빼서 해서 그날 다음 회의 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검토해서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네. 다음번에 이 회의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쉽게 생각해 다음에 다음번에는 지역회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네. 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집에서 꼼꼼히 좀 보시고 메모를 좀 하시고 한 다음에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전체 모임에서 해칙 안건에 대한 거를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수재자님. 네. 여기도 회칙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잘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그 분과위원회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그 문구가. 그게 빠져. 그러니까요. 다음에 오실 때 참고를 하세요. 참고로 거기다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다음에 오실 때 너 갖고 오세요. 하실 거를 뭐 3개 분과건 4개 분과건 너 갖고 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서 통과시키면 그게 해칙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음 말씀하십니다. 네. 양반면의 그 운영위원 최고입니다. 이제 이걸 시장님이 전국에서 처음 좋은 발상을 해서 이제 그 지역협의회 지금 아래정은 우리 화성시의 소남부권 6개면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현안을 듣고자 또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또 화성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성시 소남부권 6개면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듣고자 우선 이런 협의회가 이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운영을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을 결석하고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향남면만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해가지고 지금 자다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는 이 3번의 기타 사항에 다음에는 양감면에서 허도록 되어 있더라고 이게 먼저 6개면에서 돌려가면서 해놓은 걸로 다 아마 이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시정했으면 해서 그래요. 우리 6개면의 중앙지는 향남면입니다. 향남 우리예요. 이래서 양감에서도 오기 좋고 우정장에서도 오시기 괜찮고 탈탄소도 괜찮고 이래서 항시 장소는 변경하지 말고 우리 향남읍에서 해놓았던가
이런 좀 제안을 해놓은 거고요. 또 다음 주제는 우리 양감면에서 맡을 게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건 돌려가면서 해놓으면 좋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이제 향라면 위주로 이번에 안건 설거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일 먼저 요 앞장을 보면은 지난 5월 2일 날 20시에 이 향양국사무소에서 1차 운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했을 적에 서부 남부권 6개면에서 화성시가 바라보자 하는 지역협의회가 무엇이냐를 구상을 해내는 건데 향양국사무소 신청사당 모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언성이 나왔어요. 지가 여기서 발제를 처음에 한 것이 상정한 것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한다. 그 지가 제일 처음에 낸 겁니다. 내가 내니까 그거 뻔히 다 아는 건데 뭘 얘기를 했느냐. 알아도 기장님께서 이 소나무권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군공항 운영을 반대하는구나. 이런 뜻에서라도 이걸 안건을 한번 하자. 내가 그 제안한 겁니다. 이게 묵살이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향남지구 양남도로개통 고속도로 나가는 거 이것도 지가 발상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어요. 물론 공사 다 됐어요. 이리시에서. 이런데 공사 현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행이 안 돼요. 지금 이 바란 시민들, 우리 향남 주민들이나 팔단 이런 분들이요. 왜 그거 멀쩡히 돈 들여서 해놓고 안 댕기느냐. 이거 건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어도 왜 다 했으면은 조기 개통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이 6개면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천수만 개입니다. 지금 통행이 말로 이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물론 다 됐지만 왜 통행이 안 되는지 기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 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해서 내가 이걸 넣은 거예요. 또 세 번째 바람서 오산 가는 국도 이게 지금 4차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통행에 불편이 많으신지 압니까? 내가 이 군공항 이전 반대 설명회를 우리 향나무 88개 이장님들 중에서 7개의 일을 거치지 않고 다 지가 강의 되겠어요. 여기 향나무장님 또 여기 향남위원회에서 오신 이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88개 불합 중에서 7개 불합을 못 가고 다 불합별로 가서 군공항에 대한 설명회를 제가 한 사람입니다. 이때 주민들이 전부 건의가 안 돼 들어왔어요. 뭐냐? 이 4차선 좀 제발 빨리 해야 물류라든지 모든 통행이 좋다 이거예요. 또 양양하고 이저 향남 2단지 고속도로 해놓고 왜 돈 다 들여서 해놓고 안 해느냐. 이 말이 상당한 시민들이 저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의상 이런 한 겁니다. 이게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향양국사무소 신축을 해주니 국방문화센터니 이 건의는 우리 6개면 서부 남부권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해준 지역 개발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오직 여기 것만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미숙한 점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시장님도 계신데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이 지역 협의회에서 서남부권 6개면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을 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그 다음 때는 양감면 또는 향남읍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또 그 다음에는 우성장안이 하는 게 뭔가 팔탄청량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세분해서 면별로 그것도 보고를 드리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루트로 해야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평탄안에서 오신 분 좋은 건의를 하신 거는 각 분과별로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 해놓은 거는 조금 저희가 잃는 것 같아요. 요 질서가 다 잡힌 다음에 그 단계에서 분과별로 하셔야지
지금 아직 상만한 상태에서 구곡하기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군공항 반대는 화성시 전체가 이게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서북권역에 안건으로 채택을 안 해도 되겠다는 운영위원들이 전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향남 이지구 양감간 도로개통은 그날 양감 위원장님이 오셔서 6월 30날 개통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개통되는 거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또 뭐 그 말을 또 핵이 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 그래서 물론 본인 운영위원님이 그 제안을 한 게 이게 안 됐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전체 회의는 내 안건이 안 돼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남의 안건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본인 안건을 상정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정이 안 됐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차후에 또 해도 되니까. 육개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안건이 세태들이 비자느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왜 고속도로 다 만들어 놓고 통행 안 해? 예? 수백억을 들여서 통행 고속도로 중공지자가 설명을 해줬지. 네, 아니 6월 30일 결정했네요. 안 되는 일은 모르겠으나 그걸 빨리 결정하자. 사람이 물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원활할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또 뭐 진행시켰나요? 네. 화성면의 송 임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양경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의가 예를 들어서 향남 쪽으로 많은 어떤 의견이 집중이 됐다고 성토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 마을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팔천면, 뭐 장안면, 우정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굳이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집단 민원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 고을에서 또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을 내시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상정이 되고 또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뭐 기타 한 건 수시로 마무리할 시간도 돼갑니다. 한 두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네, 장하면. 안녕하십니까. 저 장화면의 양승현입니다. 지금 안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음부터 하실 때 분과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역별 읍면동으로 이렇게 안건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읍면동 이렇게 해서 안건을 한번 토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2시간을 갖든가 해서 그 뒤에는 분과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읍면동은 이제 각자 지역에 내려가서 또 따로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뭐 죄송하지만 저희 장안면 보시면은 많이 못 오셨어요. 지금 저희 쪽은 이제 농촌 지역이라 농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못 오시는데 뭐 이런 일이 꼭 이번 달만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체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모인 김에 어차피 시간을 내시고 오신 거니까 거기서 이제 지역 안건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분과별로 하게 되면은 뭐 읍면동에 국한되지 않고 저는 이제 크로스에서 이렇게 안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이렇게 두 번의 회의를 좀 했으면 어떤가. 네. 양승현 의원님께서 따로 뭐 지역에서 한다 보면 시간적인 뭐 그런 여유가 안 생겨서 회의하는 날 회의를 읍면동 회의를 하고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분과에 들어가서 분과회의에서 토론해서 안건을 만들고 전체 회의에서 토출해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어떠신지 동의하시면 그렇게 한 달에 하는 것도 두 번 안 나오고 여러분들 뭐 시간 많이 안 뺏기고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저희는 향남 지역 당연입니다. 저희 향남 이번 회의를 오기 전에 저희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분과도 나누었고요. 저희 지역에 이런 큰 안건은 오늘 와서 이렇게 성토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분들이 거기서 하겠다 하니까 믿고 거기 따라온 거지. 저희는 그날 그래서 분과를 나눴습니다. 3개 분과를 나눴고 총무님도 뽑고 서기님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저희 지역 국민들을 위한 걸 하나씩 발췌해서 천천히 가기로. 그래서 그 발제자분이 그 다음 양강 8탄 회의 갔을 때 제가 발제를 했으면 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현안이 이러니까 포트폴리오든 뭐 PPT를 자료 준비를 하던 그 제안하신 분이 그 각 분야, 뭐 산업, 교통, 교육 이런 분야에서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게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해서 자료를 받고 이게 같이 가는 길이라서 저희는 다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게 같이 오셔서 이제 지역회의는 못 나왔는데 우리 여기는 회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엇갈린 방식, 계속 똑같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향남은 저번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꼭 회의를 하기로 하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뭐 같이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거술할까요? 어떻게 뭐 잠반을 해야 되니까 뭐 다 의견 내신 거라. 네? 아니 근데 형편에 맞게끔이 아니라 이걸 해줘야 지역 저 읍면동에서 회의를 해보고 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보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만약 똑같은 논리가 되면 향남님이 결정을 해도 안 되네요. 그러면 향남님이 결정이 되는 사항을 갖다가 보수가 결정을 하자고 그러면 향남님이 다 또 결정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읍면동의 형편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장안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우정장안 8탄 이쪽 지역은 좀 특성상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끼리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상 뭐 8탄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이제 8탄이니까 8탄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8탄 지역 위원들끼리 지역 현안 가지고도 논의를 할 거예요. 논의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 전체 회의에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는 그래도 각 읍면동별의 현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서로 모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과별의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전체에서 안건을 만들어내자 아니면 전체에서 안건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각 분과가 5개 분과가 구성이 됐다 하면 5개 분과가 각각 목적이 틀린 분과잖아요. 그럼 그 분과에서 나오는 안들 하나하나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전체 회의에서 자 5개 분과에서 하나씩 올라갔는데 이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만 하자 2개만 하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2시간 회의를 해놓는다 그러면 이제 제안도 했고 또 각 읍면동의 형편도 있고 지금 향남은 이미 다 구성이 돼 있다 하니 향남은 향남대로의 어떤 내용들도 정리가 돼서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각 읍면동도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초기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또 지금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지역 위원들끼리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행안처럼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있어서 지금 아까 장안에서 말씀하신 그 안대로 한 번 정도는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아마 잘 잡고 저는 그 지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시는 향남의 도기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지가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 하면 말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안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서부 근역 회의를 하기 전에 지역 회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의견을 만들어서 오셔서 오늘 가지고 토의를 하셔야지 오늘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회의도 길어지고 또 서로가 안 좋은 감정만 생길 뿐이지 지역 감정 생깁니다. 지역 감정.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권역 회의를 하시기 전에 꼭 지역 회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 안건을 올리시면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의결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요. 이걸 지역에서 알아서 해주고 이게 의결사항이. 네, 그러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와서 전체 지역 회의 때 여기는 회의 시간을 읍면별로 달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분과에 들어가서 같이 이 상의할 거냐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물어봐야죠 이 부분은. 네. 지금 말씀이죠? 각 지역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지금 여기 핵심이 빠졌어 핵심이. 뭐냐? 운영위원 역할이 그냥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각 그 읍면별 그 지역에서 만든 거 가지고 여기서 쪽에다 상생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이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그분들이 그 부심체가 되든 아니면 향남처럼 의장도 뽑고 대표자가 되든지 의장이 되든지 하는 거 총무도 뽑고 있다 그러는데 참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 저도 좀 여기 가서 이걸 알았는데 일단은 각 그 읍면동에 지역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사안이라든지 이걸 상정해서 각 그 읍면동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PPGR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서명을 하든지 해서 그 결정하는 걸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시행착오도 있고 소책이나 이런 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 고쳐야겠다 저렇게 고쳐야겠다 나온다고 이게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될 거지 지금 처음부터 이걸 똑바로 대나무 그냥 그쪽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욕심을 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말이에요 우리 좀 고생 주제자는 고생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 지역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그냥 읍면동에서 한번 해갖고 이렇게 오시는 걸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얘기한 거. 네. 저기 읍면별로 돌려가면서 하지 말고 여기가 중앙지니까 나는 여기서만 계속 했으면 좀 지역 협의 전체는 여기서 하고요. 네. 운영위원만 읍면동별로 돌아가서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운영위원만 하는 거예요. 지역회는 향남이 중심이니까 전체 오시는 건 여기서 오시고 운영위원들만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읍면동 주재자가 이제 매월 바뀌어요. 다음에 양감면, 팔탄면 이렇게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운영위원만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들이 없으면 어째 향남에서 아니 좀 가봐야죠. 남이 저기 동네도 가봐야 무슨 사업을 알죠. 거기 못 가봤으면 네, 그럼 이런 데서 저 우정장은 이런 데서 양가면 올려면 또 힘들잖아요. 아니 우정장에서 저 우정 가려면 힘들. 구경도 하는 거죠. 사명으로 걸 갈수 있습니다. 너무. 네. 저기 향남 지역위원 부관입니다. 아까 그 양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안은 제가 알기로도 매달 주재자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회의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고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적인 방법, 그 다음에 다수결 방법, 재미뽑기 방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주제자만큼은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아니면 똑같거든요. 주제자가 망치는 것도 드리면 끝입니다. 여기는 망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월 돌아가면서 양감, 팔당, 우정장은 이렇게 하기로 일단은 의결을 하고 운영이 이제 그렇게 정해서 올라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그 지역의 양감의 운영위원님, 팔당의 우정장은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매달 해봤자 임기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실 지역이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한 달에 매월 한 명씩 이렇게 하면 그 지역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주재할 수 있는 주재자는 그래도 그 면에서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예. 그만 받겠습니다. 마지막, 한국습관. 예. 향나무의 오가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어찌됐든 민주적인 방식으로 뭔가 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예전에 가치의 가치라고 민간 공유 협치 성공 사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전에 한국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성북의 공유 원탁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다른 점은 문화를 가지고 약간 한정지어서 공유 문탁 이렇게 원탁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200명이든 300명이든 400명이든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거수로 표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형식을 해가지고 국제 문화상까지 수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도 찾아보고 만약에 그분이 실제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시는 이 포럼에 오셔서 이렇게 성과 공유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만약에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2010년에 제 친구가 성북구청장이 됩니다. 그때 8년 9년 전이죠. 그 당시 제가 교육문화분과위원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12년 그 회의 전체 총괄을 제가 해요. 그래서 좀 아까 왜 한국에 없다고 한 이유가요. 아까는 하나의 파트처럼 해서 공론화위원회처럼 해서 그 성북도 그분이 오면 구청장이 최종 회의 때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회의를 만들고 1년 동안 쭉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거기는 매달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회의 때 컨퍼런스처럼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을 타요. 저희 지금 평생학습 과장으로 가 있던 분이 성북구의 자기학습주도 센터 장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 자기학습주도 센터를 만든 것도 제가 2010년에 제가 건의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는 구청장이 매달 참석하지만 그 회의가 매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곳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갖고 만든 사업이에요. 거기에 시행착오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의장이 있었어요. 여기는 의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성북구에서 원래 출마하려다가 제 친구가 구청장 돼서 제가 그래서 여기 화성으로 이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새로운 방식을 좀 하자. 제가 이사 온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화성에 이사 온 지가. 전 고등학교도 성북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교육문화에 대한 전체 컨셉을 제가 인수위 위원장으로서 다 설립한 거예요. 10년 전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아까처럼 지금 제가 왜 이걸 다 생중계로 녹화하는지 아십니까? 성북구의 자료를 지금 찾으려도요. 그분도 그 전에 인수위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해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실 때 손 들고 마이크를 제가 되게 드리는 이유가 언젠간 이런 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 누군가 궁금해하는 도시가 생겨요.
그때는 우리가 한 3, 4년 돼서 대기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과장님이나 누가 가서 그 당시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는 지나고 나서 역사가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저희가 6번역에 매번 녹화가 됩니다. 그럼 다른 도시에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로 언제 누가 논문을 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요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인데요. 저희가 국회 한번 회의록을 쭉 한번 보세요. 그때는 훨씬 민주적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7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지금이 훨씬 비민주적입니다. 그 당시에 재헌국회 때나 2대 국회 때는요. 6.25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서 뭐라고 우리가 어떤 게 민주주의고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일제시대를 감정기를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된 이유랑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가치가 아주 풍만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 대표성을 잃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논의를 지금처럼 토론하십니다. 이거 재헌국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서 쭉 느끼는 게요. 그 재헌국회 회의록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도권에만 이익이 되고 지방에 손해가 난다.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지금요. 아까처럼 향남에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양감은 불리하고 장안은 불리하다. 이게요. 재헌국회 1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재헌국회 때 우리가 어떻게 헌법을 정할 거냐, 상임위를 정할 거냐 이런 회의록이 7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좀 아까 향남은 위원이 반이잖냐 그 얘기도 재헌국회 회의록 속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 사람에 대해서 사람 많이 사는 데 건 되지만 시골 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것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깨우쳐 나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느 분이 전문가다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전문가다 하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른 지역에 이미 5군데에서 하고 있고 이미 7, 8개월 지나갔어요. 거기 이런 과정들에서 안착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쭉 제가 한 30분만 브리핑하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와요. 대부분이요. 근데 그러면은 각각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각각 다른 생각이어도 이 의견을 자발적으로 내시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는 성북과세를 할 때보다요 10년 전에 한 5배, 10배는 지금 훨씬 훌륭하세요. 그때는요 관에서 억지로 사람 동원했습니다. 처음 10년 전에요. 그냥 어디 누구 이렇게 동원하고 첫 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어요. 오면은 점심 대접하고 2010년에 성북군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전부 구청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말 잘하겠지 해서 싹 뽑은 사람이에요. 지금이 진양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은 여기 뭐 제가 꼭 참석해서 사정하고 한 분 안 계시죠? 내가 내 지역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엄청난 발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믿고 신뢰하면요. 상당히 좋은 모델이 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다른 사례가 꼭 좋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왜냐면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그 외국하고에서 직접 민주주의 이 포럼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례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사례로 발표가 지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성북구청장이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는데요. 그 친구도 그 시스템이 이것도 낫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만들 때부터 과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 만들어질 때. 근데 지금은 거기서는 이제 강의하러 다니죠. 왜? 아주 단편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화성시에 되게 좋은 사례 많아서요.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 엄청 옵니다. 엊그제도 우리 하루 여행 다 벤치마킹 오고 우리 이음터 장관들이고 국회의원들은 다 벤치마킹 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어느 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냥 자랑하려고 저도 자랑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모순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같이 걸어가는 게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가져봤자 그건 서울 성북구일 뿐입니다. 저희가 처음 설명했듯이 우리에게 남과 달라서 조금 늦더라도 우리의 걸 만들어가는 게 무척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주 훌륭하게 잘 돼가 있다. 우리가 성북구보다 훨씬 3년, 5년 후면은요, 지금도 저는 화성시가 성북구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3년, 5년이면 거기, 아까 말한 그런 회의랑은 비교가 안 되게. 한번 나중에 보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위원을 선임하고 있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잘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서 사람 모집 과정부터, 이렇게, 그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북구도 지금 뽑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배 타고 해서 한참 가다가 이제는 그게 보여지는 게 되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요 되게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5년, 10년 후에는요 여기 들어오는 경쟁률이 100대 1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발전해 결과물 가지고 사람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철무 시장님께 함께 해주시는데 고마우며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함께한 모든 분들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않고 우리 직원님들, 과장님이야, 팀장님 고생만 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사무사 센터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해주시고요. 네. 오늘 또 우정사무소 또 공영기록장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참 사무국장님, 사무사센터 사무국장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때 빠지지 말고 많이 나와주시고 지역 현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